네,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2부 시간입니다. 1부에는 저희가 코리안 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2부에는 중점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난 상태에서 유럽 팀들의 그리고 아시아 팀들, 돈을 많이 쓴 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엄청난 빅 샤이닝 그리고 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슈가 나온 겨울 이적 시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요 팀들이 필요한 자를 영입하고 좀 알짜배기 선수들이 움직이는, 그래도 축구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뭐 근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맨시티 그러니까요. 이걸로 끝낼 수 있죠. 네. 예, 엄밀히 따지면요. 시티가 겨울을 이렇게 보낸다고? 저는 축구 보면서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으니까. 사실 PSR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이 좀 안 돌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시티가 미친 금액들을 지르면서 혼자 이적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먼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이적료 선수 순위를 놓고 보면요. 듀란, 알 나스르. 7,700만 유로. 그래서 이제 1위를 기록했고, 원래 알 나스르가 보니페이스 영입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듀란한테 더 비싼 금액을 지르면서 보니페이스를 포기해버렸죠. 와. 계약서에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말 막판에. 싹 바꾸면서 거기서 듀란이 이번 겨울 최고 이적료고, 그 다음에 맨시티 선수가 2위, 4위, 7위, 8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지배한 겨울 이적 시장 맞죠? 그리고 또 이제 3위에 흡이차가 있고요.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선수는 원래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던 게 완전 이적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돈만 지불됐다. 이게 60경기를 채우면서 발동하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맨시티 제외하고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조용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조용하니까는 다른 리그도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사우디는 돈을 쓰고 여전하구나. 그러니까 뭐 듀란이라던가 이제 뭐 갈레누라던가 선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우디가 이제는 더 이상 뭐 나이 든 선수들을 막 영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클럽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지출 순위인 건데, 일단 이거는 그냥 전체 지출이에요. 맨시티가 2억 1,800만 유로로 독보적인 1위. 2위가 알 나스르 7,700만. 한 명이죠, 근데. 3배 차이 정도 나죠? 3배 차이 정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알 아흘리가 이제 5위에 있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남은 팀들 다 합쳐면은 맨시티 살짝 넘어요. 그만큼 맨시티가 조금 이번 겨울은 간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순지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적료 지출과 이제 수입을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를 더하면은 맨시티가 여전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2억 1,800만 유로로 독보적인 1위고, 2위가 이제 알 아흘리 5,900만 유로. 알 아흘리보다도 맨시티가 4배가 많은 거죠. 알 나스르가 여기서는 이제 3위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사실 라이프치히도 한 명이고 알 나스르도 한 명이고 알 아흘리도 솔직히 말하면 갈레노 한 명이 거의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코모죠. 코모가 이번 겨울에 많은 이적료를 지출했고, 울버햄튼도 그렇고, 브라이튼은 사실 미래를 위한 영입들이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논외고, 스타드레인이 또 돈을 많이 썼고, 렌이 좀 의외였습니다. AC 밀란도 돈을 많이 썼고, 대략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 이 팀들의 공통점 다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맨시티를 봐야죠. 25년 1월에는 맨시티였습니다. 마르무시 영입하고, 니코 곤잘레스 영입하고, 후사노프 영입하고, 빅토르 헤이스 영입하고, 주마바는 영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후사노프를 영입했으니까 너네한테 임대 보내줄게 하면서 랑스로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맥팔레인도 영입을, 이건 뉴욕시티에서 이거 내부 거래 아닌가요? 시티그룹. 그리고 뿌리죠. 그리고 또 이제 에체베리는 미리 영입했던 게 이제 18세가 넘으면서 임대 복귀하게 된 거고요. 이삭 카보레는 임대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제 브레멘으로 임대를 떠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일 워커가 AC 밀란으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반적인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 아스널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젠 너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영입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비 보강과 공격 보강과 미들 보강
뭐 동시에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막판에 또 니코까지 영입하면서 그 미드필더에도 조금 힘을 보탠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입니다. 역시나 인앤아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모인데 생각보다 좀 의외의 겨울이었어요. 코모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투자 그룹이 있다 보니까 좀 돈이 있거든요. 이미 지난 여름에도 승격하자마자 많이 데려왔죠. 예, 많이 데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뭐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첼시 레전드인 데니스 와이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감독도 세스크 파브레가스. 원래 승격시키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예, 신인 감독을 부임시켜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근데 이제 대대적인 영입을 했으나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이번 겨울에도 예, 많은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리옹에서 한때 굉장히 촉망 받는 미드필더였던 카케레도 영입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셀타비고의 공격수인 두피카스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레알 베티스에서 이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로 유명하죠. 예, 아사네 디아오도 영입을 했고 예, 뭐 그 외에 델레알리도 자유 이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네임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나단 이콘에도 상당히 한때는 프랑스 대표팀에도 올랐던 선수고 알렉스 바에 같은 경우도 예, 바르셀로나 유스 선수죠. 재미있는 게 확실히 이제 베티스의 디아오를 코모가 데려가면서 이제 그 자리는 맨유 팬들이 아마 코모 쪽으로 절을 할 것 같습니다. 안토니가 갔습니다. 예, 이런 연쇄 이동이 있는 게 참 재밌는 이적 시장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코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페페레이나라던가 세르지 로베르토라던가 알베르토 모레노 그 외에도 상당히 좀 네임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뭐 벨로티라던가 쿠트로네라던가. 근데 좀 나이가 든 선수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겨울 영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한물간 선수들 영입을 한 게 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현재 코모가 어쨌건 간에 15위로 잔류권이긴 한데 강등권 18위인 파르마하고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아슬아슬하네요. 예, 그러니까 잔류하기 위해서는 더 순위를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도 역시나 조금 강등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울버햄튼은 수비였습니다. 영입 선수 3명이 다 수비예요. 일단 아그바도부터 영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그바도는 오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기에 조금 감동을 받았나 아그바도한테? 바로 이제 스타드 랭스의 동료인 무네치를 영입했어요. 물론 이 선수는 예, 중앙 미드필더긴 하지만은 예, 수비 쪽 포지션이죠. 그렇죠. 예, 설령우 선수의 동료인 즈베즈다의 주전 센터백인 지가를 영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즈베즈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선수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뒷문이 굉장히 약했던 울버햄튼이었는데 그쪽 자리를 보강을 하면서 일단 아그바도는 오자마자 영입의 필요성 확실히 보여준 선수고 이제 지가나 아니면 이제 문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나 팀에 조금 보탬이 될지가 궁금해지는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이 수비 쪽에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팀 득점은 그래도 공동 11위 34%로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기대 득점이 28.72골로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로 적음에도 결정력이 좋아서 특히 쿠냐가 이번 시즌 터졌잖아요. 완전히. 예, 그러면서 공격력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수비거든요. 실점이 49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고 기대 실점 43.56골보다 더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형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수비 보강은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그바드가 오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 수비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첫 두 경기에서 30점을 하긴 했는데 그게 상대가 뉴캐슬과 첼시였고요. 그런 가운데 아스널하고의 홈경기에서는 0대1 석패. 심지어 이 경기 이기는 줄 알았어요. 울버햄튼이 몰아치다가 도리어 아스널에서 퇴장자 나오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아그바도 영입 이전까지는 20경기에서 42실점으로 경기당 2.1실점이었거든요. 근데 아그바도 영입 이후에는 4경기에서 7실점, 경기당 1.8골 실점인 건데 이게 상대 팀들이 강했거든요. 다 강호들 상대로 1.8골 실점인 거니까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고 지가까지 잘 팀에 녹아든다면은 후반기 조금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타드 렌을 보면은 사실 이 팀이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스타드 렌은 프랑스 리그왕에서는 상당히 강팀이거든요. 그럼요. 이 팀이 원래 그 캐링 그룹이라고 명품
오너죠. 예, 그 오너여가지고 유망주도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맞습니다. 잘 만들어내는 팀인데 이번 시즌 15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잔류 마지노선에 있어요. 왜냐면 프랑스 리강이 18개 팀 체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강등권으로 바로 내려가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세코 포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알나스를 갔었다가 이제 이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스 삼바 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골키퍼죠. 예. 또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센터백인 루올 그리고 또 이제 그 셀틱 간판 공격수였던 후르아시 우리랑 좀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르단 에이스 타마리 몽펠리에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9일이가 나가고 조타가 나간 건 아쉽지만 특히 9일이 나간 거는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AC 밀란도 이번 겨울에 나름 그래도 돈 좀 썼습니다. 일단 그 산티아고 이메네스 황범의 동료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이적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루머들도 떠돌긴 했으나 충분한 가능한 이슈죠. 바로 나왔어요. 바로 아니다. 네. 페예노트는 그래도 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 가치 대비 그래도 나름 좋은 이적료에 영입을 했습니다. 히메네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골 넣는 능력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뭐 잘만 녹아든다면은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이제 주앙 펠릭스 영입했고, 그리고 카일 워커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출전해가지고 그동안 에메르송 로얄 때문에 한숨이 나왔던 오른쪽 측면 수비를 그래도 워커가 그래도 워커가 낫다. 그렇죠. 보여줬죠. 밀라노 더비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나세르를 팔면서 본도를 영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노아 오카포 나갔고 칼라브리아 나갔고 그리고 모라타가 거의 이제 반년 만에 갈라타사라이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벌어들인 팀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순수 수입만 놓고 보면은 에스턴 빌라가 1억 1,070만 유로로 1위입니다. 뭐 여기에 물론 듀란이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판매한 선수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르투가 또 이제 1억 1,030만 유로로 2위고 여긴 원래 거상이잖아요. 역시 거상. 그리고 갈레누가 또 여기에 절반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마르모시 판 돈이에요, 저거. 그리고 나폴리도 흡이차 판 돈이에요, 저거. 이제 파리 생제맹은 저거 시머스 판 돈이에요. 그리고 랑스는 이제 뭐 후사노프도 있을 거고. 후사노프랑 좀 수비 쪽 판매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순수임만 놓고 보면은 포르투가 1위고 이제 에스턴 빌라가 2위고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랑스 그리고 페예노트가 또 여기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팀들의 상황을 보면은 좀 재밌는 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이번 겨울에 영입도 많고 판매도 많아요. 근데 일단 듀란 판매가 상당히 컸죠. 듀란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번 시즌 와킨스보다도 나올 때 더 나은 모습도 보여주던 선수였는데 워낙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큰 금액을 지르다 보니까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필로지는 원래 에스턴 빌라 유스 출신인데 헐시티 갔다가 다시 또 재영입했는데 또 떠나게 됐어요. 에스턴 빌라랑 뭔가 안 맞나 봐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나름 입스위치의 비싼 금액에 떠났고요. 사실 이 선수도 유망주인데. 그럼요. 이렇게 됐고 디에고 칼로스는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떠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좀 보면은 약간은 하자가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막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나이는 뭐 충분히 있는 선수들인데 약간 지금 커리어에서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잘 키워볼게 하면서 데려온 선수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영입에 의구심이 들 만한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일단 뭐 가장 먼저 영입한 게 말런이고요. 그건 말런이 그나마 여기서 그래도 양반입니다. 제일 낫죠. 그리고 또 이제 안드레스 가르시아 뭐 이거는 레반테의 이제 오른쪽 풀백 유망주로 이거는 뭐 워낙 이제 몬치 단장이라던가 에메리 감독이 이쪽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에메리 감독 오고 몬치 단장 오고 나서는 스페인 커넥션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스턴 빌라에 스페인 선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디사시를 데려왔습니다. 디사시는 첼시에서 참 못한다 하면서 결국 찰로바를 임대 복귀시키면서 떠나보낸 선수인 건데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이제 아센시오 그리고 또 이제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건데요. 원래 펠릭스도 영입하려고 했거든요. AC 밀란이랑 경쟁을 했는데 AC 밀란이 결국 데려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몬치 단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수들을 고칠 수 있는 감독이 있다면은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감독은 바로 우나이 에메리다. 펠릭스한테 재능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적합한 환경만 주어질 경우 살아날 수 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컨셉을 이쪽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에메리한테 재능이 있었던 선수들을 던져주고서는 한번 고쳐 써봐라. 고쳐 봐라. 아스널과 리버풀, 뉴캐슬 그리고 풀럼 영입 없고요. 네, 0이죠 0. 네,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버풀은 딱히 움직인 것도 없어요. 없어요. 리버풀은 여름에도 영입이더니만 맞아요. 그냥 마마르다시빌리는 다음 시즌이잖아요. 아니 물론 뭐 키에사 마지막에 영입하긴 했지만 키에사는 영입 안 취급 안 합니다. 아 취급 안 해요? 취급 안 합니다. 예. 이번 겨울에 영입이어서 정말 그렇죠. 영입이어서 리버풀 그 내부 기자들도 조금은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 스쿼드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충분히 2위 팀이 희망이 생기죠. 하지만은 2위인 아스날도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좀 다르긴 하죠. 아스날은 영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공격수 영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와킨스 이슈, 뭐 니코 곤잘레스는 뭐 소문만 있었고요. 네. 그 와킨스는 실제 오퍼까지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날은 4,500만 파운드, 그리고 에스턴 빌라는 6천만 파운드 내놔라 이러면서 서로 쥐다리기 하고 있는 와중에 듀란이 이적해 버리면서 에스턴 빌라도 야, 안 되지 이건. 우리 못 팔아. 그렇죠. 우리 그리고 여유 있어.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삭도 뉴캐슬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하죠. 카이세도보다 더 비싼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내놔라 이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엔 이제 마티스텔한테까지 뛰어들었는데 또 여기서는 같은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이 몸값을 너무 튀어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비싸지고 하면서 임대료에 그 마티스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포기한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영입이 됐고요. 또 첼시도 영입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첼로바 임대 복귀해가지고 주전으로 뛰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다비드 포파나랑 슬로니나도 임대 복귀했는데 얘네는 임대 복귀 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남아달라고 했는데 그 팀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 팀에 필요 없어 하면서 보낸 거고 대신 이제 조금 판매가 있었죠. 카사데이는 아예 이제 이적을 시켰고. 토리노로 이제 뭐 베이가도 임대료 받고서 유벤투스로 보냈고 펠릭스 밀라노로 보냈고 추쿠에메카도 도르트문트로 보냈고 벤치렐은 찰로바를 데려오면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임대 보내줬고 디사시는 이제 빌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요 팀들 돈을 많이 쓰이는 팀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코리안 리거들이 있는 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있는데 킨스키를 시작해서 이제 막판에 또 단스와 그리고 마티스텔을 데려왔습니다. 뭐 그가 토트넘도 그래도 활발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죠. 원하는 영입들을 하긴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계속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던 게 골키퍼와 수비와 그리고 공격이었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1픽은 영입을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실패했죠. 예를 들어서 원래 공격수 1픽은 무한이었는데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마티스텔한테 뛰어들었는데 이것도 안 되다가 원래 6천만 유로를 그냥 쾌척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완전 이적으로 쾌척을 했는데 마티스텔이 나 완전 이적 싫은데 토트넘 안 갈 건데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적 옵션이 있는 임대로 그것도 임대비도 나름 거액을 줬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1,000만 유로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임대비도. 저는 근데 단소 같은 경우도 원래는 토모리가 1픽이었는데 안 됐죠. 그리고 디사시 안 되고 나서 단소를 데려왔는데 이것도 영입 옵션 있는 임대인데 저는 단소는 도리어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소가 원래 랑스의 핵심 수비수는 단소거든요. 그럼요. 이 선수가 구자철 선수랑 같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뛰었었는데 랑스 가가지고 포텐이 터지면서 랑스가 이제 프랑스 리그왕 2위 할 때 핵심 선수기도 했고 그 리그왕에서 최소 실점 팀이었거든요. 랑스가 후사노프보다도 이 선수가 원래 현 실력은 이 선수가 더 위고 현 핵심 수비수는 이 선수였어요. 후사노프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곽강을 받았던 거였지. 뭐 단소가 현 실력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토모리는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 피지컬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인저리 프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디사시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잘했다라고 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에서 뛸 때도 좀 아쉬운데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1픽들을 놓친 그런 감은 있긴 해요. 토트넘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원했던 영입들은 했다.
예, 그냥 원하는 포지션 영입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예. 흡이차도 와서 이제 몇 경기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빠르게 좀 녹아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자리를 찾고 덴벨레와 함께 왼쪽 오른쪽 좀 잘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팀 전술에 녹아들고 있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흡이차가 있을 때보다 도리어 흡이차가 빠질 때가 더 오히려. 경기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뭐 판매한 선수들은 불필요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뭐 사비시모스는 완전 이적 옵션 때문에 발동이 된 거고, 무한이는 워낙 뭐 밀렸죠 이제. 엘리케 감독 전술에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또 그냥 유벤투스 가니까 바로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3골 넣고 있어요. 네. 벌써 2경기에서. 사실 이 선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네. 저는 나가면은 도리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그리고 베르나트 안 쓰던 선수죠. 전력 절대. 외 선수들이죠. 예,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네 또 모습인데, 일단 미네는 뭐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골키퍼 이 어린 쾰른에서의 유망주를 데려오면서 잠재적으로 이제 노이어의 대체자를 데려왔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다니엘 페레츠 골키퍼를 재작년 그렇죠. 여름에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김민재 선수 그때 같이 영입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또 이제 신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르비히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죠. 예, 그래서 뭐 스타일적으로도 제2의 노이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이 선수는 급하게 이제 만약에 페레츠가 문제가 없었으면은 다음 시즌 합류로 영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키미랑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불리고 있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 톰 비쇼프를 영입을 했죠. 이 선수는 이제 그 이번 시즌 끝나고 합류할 예정입니다. 카스트로프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계약 보스만으로 영입을 한 거고요. 이 선수 그 토트넘하고의 유로파리그에서도 보니까 잘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예, 도리어 중원은 이 선수가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승리하긴 했지만은 예, 도리어 경기 풀어나가는 거는 호펜하임이 더 잘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마인츠고요. 일단 말로니와 그리고 노딘을 데려오면서 이제 수비 쪽과 그리고 앞쪽에 약간의 좀 무게감을 더했고 오니시보가 나갔습니다. 예, 뭐 근데 나간 선수들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인 거고요. 그렇죠. 예, 영입은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선도 필요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뎁스가 너무 얇잖아요. 얇죠. 아미디랑 그리고 또 이제 사노카이슈 네. 이 둘 제외하고는 없어요. 예, 도미니코가 아예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영입이 필요한 자리들을 영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마인츠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선수들이 가치 대비 굉장히 싸게 영입했어요. 좀 나름 이번에는 신경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니온 베를린. 예, 우니온 베를린은 좀 아쉬운 겨울이죠. 예. 예. 근데 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우영 선수한테는 잘 된 겁니다. 일단 뭐 시바추가 나간 자리에 이제 유비치치를 영입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좋은 영입이에요. 유비치치는 뭐 그래도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는 선수다 보니까 예, 잘한 거고, 페르테센 이 선수가 이제 그 정우영 선수랑 포지션 경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선수가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떠나면서 정우영 선수 물론 현재는 조금 감독 바뀌고, 그리고 그때 좀 첫 2경기 선발로 나왔다가 네. 부진하면서 지금은 경쟁에서 조금 밀려난 밀렸죠. 상태이긴 하지만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왜냐면은 지금 공격 뎁스가 얇아졌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내보낸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황인범 선수가 있는 팀인데요. 야쿤 모데르와 그리고 골키퍼 보신을 데려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페이노트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밀렸죠. 예, 밀려 있기 때문에 반등이 필요했는데 도리어 주축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데르도 사실 이 선수가 브라이턴에서 부상 때문에 거의 잘 못 나왔던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가치 대비 이적료가 뚝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네. 아마 저거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부상이었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조금 유사한 선수를 영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키에도 사실 예, 이 선수가 그나마 또 이제 굉장히 유망주로 키우는 선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예, 이 선수도 임대를 떠나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이 프리스키 감독의 페이노르트가 지금 아약스와 그리고 라이벌 팀인 에인트호번 더불어서 지금 미트르트에도 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좀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겨울에 돈도 많이 안 쓰고 오히려 주포를 조금 떠나 보냈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이 하반기를 펼쳐 나갈지 궁금한데, 프리스키 감독은 개인적으로 조금 위태위태할 것 같은 하반기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팀인데요.
셀틱 우리 또 양현준 선수가 있는 셀틱인데 조타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예, 조타가 돌아왔고 이제 슐럽을 영입하고 이제 후르앗이 나갔고 베르나베이 떠났고 팔마도 임대를 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홀름도 임대를 갔는데 사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나름 그래도 출전 시간은 어떤 선수들이었거든요. 특히 팔마나 이제 후르앗이나 이제 홀름 같은 경우는 홀름은 최근에는 좀 못 나오고 있긴 했었지만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나가고 조타만 영입이 된 조타랑 슐럽은 사실 풀백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 고려하면은 양현수 선수한테 더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양현수 선수가 12월부터는 조금 출전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렇게 또 셀틱까지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조규성 선수가 또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미트빌란인데 네, 그 앞에까지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그리고 나머지는 챔피언스리그 팀들이었는데 네. 이제 미트윌란은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근데 이제 뭐 미트윌란 같은 경우도 조금 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떠나고 이제 대신 다니 실바를 영입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왼쪽 윙인 빅토르 린트랑 이제 그 공격수인 쿠시타가 떠났는데요. 근데 이제 뭐 미트윌란 같은 경우는 조규성 선수가 현재 그 재활 훈련 중에 있죠. 이게 11월에 그 미트윌란 구단 공식에서 이제 올린 올라왔죠. 건데요. 예. 조규성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뭐 헝가리 공격수를 영입을 하게 됐지만은 조규성 선수의 복귀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참 경기를 못 뛴 지 오래됐는데 네. 이 미트윌란에서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도 빨리 조금 돌아와서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겨울 부디 좀 열심히 몸을 잘 만들고 이 무릎 부상에서 잘 복귀를 해서 하반기에는 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이제 팀이 좀 보강을 했던 이 겨울이었는데 이런 보강과 그리고 영입 인앤아웃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축구 판단 어떻게 될지 또 재밌어지는 남은 2025년의 여러 가지 축구 이슈도 저희 원투펀치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원투펀치 TMF 2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